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먼저 어휘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책 192쪽을 보세요. 어휘와 표현들을 상자 안에 정리해 놓았는데요. 먼저 어휘들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힐끔거리다입니다. 힐끔거리다는 얼굴을 돌리지 않고 눈만 옆으로 굴려서 슬쩍 쳐다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회의가 들다입니다. 회의가 들다는 어떤 일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을 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배타적이다입니다. 배타적이다는 한 개인이나 집단의 입장에 서서 그 외의 사람이나 집단을 제외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배려하다입니다. 배려하다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개선하다입니다. 개선하다는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던 것을 고쳐서 나아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활발하다입니다. 활발하다는 생기가 있고 힘차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표면적이다입니다. 표면적이다는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불과하다입니다. 불과하다는 일정한 수량이나 정도에 지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서 어떤 것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은 격렬하다입니다. 격렬하다는 말이나 행동이 거칠고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치명적이다입니다. 치명적이다는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협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활성화하다입니다. 활성화하다는 사회나 조직의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하다입니다. 취약하다는 어느 부분이 약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상자 안에 있는 어휘와 표현들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아래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위에서 살펴본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다음의 표에 정리해보고 보기와 같이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래 표를 보시면 왼쪽에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을, 오른쪽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들을 써 넣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오른쪽에 단어가 하나 있죠? 격렬하다 라는 단어가 있네요. 격렬하다는 의미가 뭐였죠? 네, 말이나 행동이 거칠고 심하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격렬하다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에 보기에 써 있는 이유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격렬하다 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든지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격렬하다는 어떤 것이 지나치게 강하고 거친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은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위에 여러 표현들을 보시고 단어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이면 왼쪽에, 부정적이면 오른쪽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정리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는 활성화하다, 배려하다, 개선하다, 활발하다를 넣었고, 부정적인 의미에는 배타적이다, 힐끔거리다, 취약하다, 불과하다, 회의가 들다, 표면적이다, 치명적이다를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단어에 대한 느낌을 이해하도록 예문을 넣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볼까요? 활성화하다는 사회나 조직의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의 건강,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직장인 급식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 문장에서처럼 어떤 사회나 조직의 기능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배려하다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 주는 것을 의미했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는 정책적으로 그 기업들을 배려해야 한다. 이 문장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배려하다는 도움을 주고 보살펴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음, 개선하다는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던 것을 고쳐 나아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녀 차별을 하는 비합리적인 사회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남녀 차별이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회의 구조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안 좋은 것을 좋은 방향으로 고치다, 바꾸다 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발하다는 생기가 있고 힘차다 라는 의미였죠. 예를 들어서 민수는 평소 성격이 활발해서 친구가 많은 편이다. 민수의 성격이 밝고 생기가 있어서 친구들이 많다는 의미로 밝고 생기가 있다는 의미는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배타적이다입니다. 배타적이다는 한 개인이나 집단의 입장에 서서 그 외의 사람이나 집단을 제외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신앙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배타적인 사고방식은 맞지 않는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신앙은 어떤 종교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만 맞고 다른 종교에 대한 믿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적인 생각은 맞지 않다라는 의미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것만을 고집하는 것은 부정적인 느낌을 주죠. 다음 단어를 보실까요? 힐끔거리다입니다. 힐끔거리다는 얼굴을 돌리지 않고 눈만 옆으로 굴려서 슬쩍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정당당하게 상대방을 똑바로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숨기는 것이 있거나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두 사람을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바라보았다. 이 문장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곁눈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겠죠? 다음, 취약하다는 어느 부분이 약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에 취약해서 걱정이다 라고 한다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에 약하다, 즉 수학을 잘 못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격렬하다는 너무 강해서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면 취약하다는 너무 약해서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불과하다는 일정한 수량이나 정도에 지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서
어떤 것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예문을 보실까요? 우리 회사는 창립할 당시만 해도 자금이 2천만 원에 불과한 작은 회사였다. 우리 회사가 처음 회사를 만들 때만 해도 자금이 2천만 원밖에 없던 작은 회사였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문장으로 지금 회사는 그때보다는 큰 회사가 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그때 회사 규모는 아주 작았다는 것을 의미해서 좋지 않았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단어를 보실까요? 회의가 들다는 어떤 일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을 품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지금까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갑자기 인생에 회의가 든다. 이 문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고 자신이 없다는 의미로 뭔가 무기력하고 힘이 없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다음, 표면적이다는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띄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아파서 모임에 못 나왔다는 말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그 사람은 모임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아프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라고 했네요. 즉, 진짜 이유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뭔가 거짓된 느낌의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명적이다는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협적인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장의 화재는 회사에 치명적인 손실을 주었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요. 그 화재는 회사에 아주 큰 손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협적인 손실을 주었다는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한 단어들을 긍정적, 부정적 의미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아신다면 그 단어를 문장에서 사용할 때 더 알맞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도 보시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다음의 내용 또는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보기를 보시면 그와 나는 생각하는 바가 너무나 달라서 시시때때로 부딪힌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법 는 바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표현은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방법 등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시시때때로는 때에 따라 가끔이라는 의미로 때때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나는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달라서 때에 따라 가끔 부딪힌다고 했습니다. 어떤 표현을 설명한 내용이죠? 네, 바로 마찰을 일으키다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 또는 상황을 보시고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모두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1번 내용을 보세요. 그와 나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도 맞지 않아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불화가 잦다. 여기에서 불화는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서 좋지 않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잦다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나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도 맞지 않아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 부딪히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요. 갈등을 빚다, 마찰이 심하다, 갈등의 골이 깊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후배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도록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 내용은 후배에게 선배가 조언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언하다, 조언을 아끼지 않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도 보실까요? 의견이 달라서 심하게 충돌했던 그와 서로 사과하고 잘 지내기로 했다. 의견이 달라서 심하게 부딪히던 그 사람과 이제 서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잘 지내기로 했다는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화해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럼 다음 내용도 보시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 양국은 내년부터 서로의 나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상회담은 두 나라 이상의 최고 통치자가 모여서 하는 회담을 의미합니다. 또 부과하다는 부담하여 맞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만나서 회담을 한 결과 두 나라는 내년부터 서로의 나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는 세금, 즉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관세를 철폐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규를 개정하여 외국산 물품들이 자유롭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의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여러 법규를 바꿔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자유롭게 수입, 수출을 한다는 내용으로 수입 자유화, 시장을 개방하다, 자유무역협정을 맺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어휘와 표현들을 모두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문법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193쪽을 보세요. 먼저 문법들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만입니다. 건만은 선행문의 내용으로 예상되는 결과와 반대되는 내용이나 상황이 후행문으로 이어질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습니다. 다음은 는다는, 니은다는, 다는 듯이입니다. 는다는, 니은다는, 다는 듯이는 선행문의 내용을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후행문의 행동을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음 는, 니은답시고는 어떤 일을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혹은 어떤 상태를 자랑스럽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음을 빈정거리면서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는 나렌은 앞문장에서는 극단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경고의 내용이나 우려하는 결과가 뒷문장의 내용으로 옵니다. 여기까지 육과에서 배운 문법의 의미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읽고 알맞은 문법을 골라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보기를 볼까요? 김대리는 요즘 자꾸 실수를 하는 이대리에게 진심으로 충고를 했지만 내가 듣기에는 말이 지나쳐서 모욕적으로까지 들렸다. 김대리가 이대리에게 진심으로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듣기에는 말이 좀 지나쳐서 모욕적으로까지 들렸다고 했네요. 여기에서 지나치다는 어떤 일이 어느 정도를 훨씬 넘어
아주 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모욕적이다는 상대방을 낮추어 보거나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김 대리는 진심으로 충고를 한다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너무 심하게 보였다고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하면서 문법 는, 니은답시고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법을 사용해서 아래에 정리된 문장을 보시면 김 대리는 이 대리를 위한답시고 충고를 했지만 말이 좀 지나쳐 보였다라고 했네요. 계속해서 볼까요? 나는 순간 이 대리가 김 대리에게 주먹을 날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워낙 사람이 좋은 이 대리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하던 일을 계속했다. 여기에서 주먹을 날리다는 상대방을 때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김 대리의 무례한 충고를 듣고 이 대리는 기분이 상해서 김 대리를 때릴 수도 있었는데 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지만 이 대리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의미로 문법 건만과 는다는 니은다는 다는 듯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내가 보기에는 주먹을 날릴 법도 하건만 이 대리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는 듯이 하던 일을 계속했다라고 썼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김 대리가 같은 충고를 한다면 그때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이번에는 이 대리가 그냥 지나갔지만 만약에 김 대리가 또 같은 충고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걱정하면서 이야기할 때 문법 는 나렌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다시 한번 김 대리가 같은 충고를 하는 날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글을 읽어볼까요? 거의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는데도 사법시험에 4번이나 떨어지고 또 다시 불합격 소식을 들은 나의 아들. 여기에서 문법 다시피가 나왔는데요. 다시피는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에 거의 가깝게 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진짜 도서관에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법시험을 준비했는데도 4번이나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하네요. 여기서 선행문의 내용으로 예상되는 결과와는 반대되는 내용이나 상황이 후행문에 이어질 때 쓰는 문법 건만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죠?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네, 나의 아들은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건만 또다시 불합격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오늘도 변함없이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 중인 걸 보면 전혀 실망하지 않은 눈치이다. 여기에서 와, 과, 씨름 중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은 어떤 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전혀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오늘도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는다는, 니은다는, 다는 듯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문장을 쓸 수 있을까요? 네, 나의 아들은 전혀 실망하지 않는다는 듯이 오늘도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 중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런 아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나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점심시간에 아들을 찾아갔다. 그런데 이런 나의 정성을 아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나는 그런 아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들에게 찾아갔지만 아들은 오히려 그런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는 의미로
문법 는답시고 니은답시고와 건만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네, 아들을 위로한답시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건만 아들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아들이 끝내 합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아프다. 여기에서 끝내는 결국, 마지막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합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문법 는 나렌을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까요? 네, 아들이 끝내 합격하지 못하는 날엔 어떻게 될까?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글을 보실까요? 학교 앞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누나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집에 가서 누나를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누나는 입장이 난처하니까 제발 그만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나는 학교 앞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누나를 짝사랑하고 있네요. 그 누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날마다 학교 앞 커피숍에 갔습니다. 도와주려고 갔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로 는 니은답시고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누나를 도와준답시고 날마다 학교 앞 커피숍에 갔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또 나는 누나를 매일 커피숍에 가서 일을 도와주었지만 누나는 오히려 난처하니까 그만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미를 문법 건만을 사용해서 누나를 도와주었건만 누나는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만해달라고 부탁했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사실은 누나를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누나는 내 말을 농담으로 생각하는지 그저 내 어깨를 한번 툭 치더니 가버렸다. 아, 무너지는 자존심. 하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고백할 생각이다. 나는 누나를 좋아한다고 이미 말했지만 누나는 내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 어깨를 툭 치더니 가버렸네요. 이때 문법 건만과 는다는, 니은다는, 다는 듯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문장을 쓸 수 있을까요? 네, 누나를 좋아한다고 말했건만 누나는 내 말이 농담이라는 듯이 내 어깨를 툭 치더니 가버렸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고백할 계획이라고 했네요. 자, 그럼 우리 다음 글도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꿈이요, 희망이었다. 우리는 그를 훌륭한 배우로 성공시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기꺼이 희생했다. 여기에서 기꺼이는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아주 기쁘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훌륭한 배우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희생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는답시고, 니은답시고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그를 훌륭한 배우로 성공시킨답시고 많은 것을 희생했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그러나 이제 조금 유명해지니까 그는 마치 우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언젠가 그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럼 그는 죄책감으로 몹시 괴로울 것이다.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은 마치 우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내용을 문법 건만과 는다는, 니은다는, 다는 듯이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했건만 그는 마치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듯이 행동한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언젠가 그 사람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은 죄책감으로 몹시 괴로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여기에서 깨닫다는 이해하여 진정한 뜻을 알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책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거나 자책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 몹시는 아주 심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문법 는 나렌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날엔 죄책감으로 괴로울 것이다 라고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글도 읽어볼까요? 모든 일처리에 완벽한 그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 그녀의 오만한 행동 때문이다. 그녀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문법 건만을 사용해서 문장을 쓸 수 있겠죠? 그녀는 모든 일처리에 완벽하건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녀의 오만한 행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만하다는 태도가 공손하지 않고 잘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녀의 표정은 늘 나는 당신들보다 한 수 위라고 말하는 것 같다. 물론 그녀가 남보다 좀 잘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수 위라는 것 같은 표정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수 위의 수는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의미해서 한 수 위라고 하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한 단계 위라는 의미입니다. 문법 는다는 니은다는 다는 듯이를 사용해서 그녀는 늘 나는 당신들보다 한 수 위라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했네요. 이런 내용을 문법 건만을 사용해서 그녀가 남보다 잘난 건 사실이건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혹시 그녀에게 뭔가 문제라도 생기면 모두들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과연 누가 그녀를 도와주려 할까? 만약에 그녀에게 뭔가 문제라도 생기는 일이 발생하면 누가 그녀를 도와줄까? 라고 걱정하고 있네요. 이런 내용을 문법 는 날엔을 사용해서 그녀에게 뭔가 문제라도 생기는 날엔 과연 누가 그녀를 도와주려고 할까?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육과에서 배운 어휘와 표현, 문법들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생각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육과를 펴고 하나씩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을 그때그때 해결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